자, 다양한 관점이 부딪히고 교류하는 시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물, 예를 들어 자동차나 최신형 가전제품을 살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매달 통장에서 몇십만 원씩 할부금이 빠져나가도 그 돈이 아깝다거나 막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당장 눈앞에 번듯하게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지불하는 비용만큼 그 효용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교환 공식을 보험이라는 영역으로 가져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신비처럼 적게는 십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이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실물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무형의 상품이 주는 어떤 태생적인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납입 내역과 실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사이의 이 거대한 괴리를 집중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불안감에 쫓겨서 새로운 보험에 덜컥 가입하기 전에 내 보장에 뚫려 있는 구멍, 즉 보장 공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제네요. 네, 먼저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험이라는 것을 자산관리의 피라미드 속에서 역할별로 무너지지 않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철저히 구조적인 접근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구조적 접근, 이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안의 진짜 실체는 그런 거창한 구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눈에 보이는 지출,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보험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수익인 아플 때 받을 돈의 불균형에서 오거든요. 아, 불균형에서 온다. 네. 그래서 보장 공백을 점검하는 기준은 방어선의 구조적 역할이 아니라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대조해보는 아주 실증적이고 수치적인 기준에 완벽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흥미로운 시각 차이군요. 수치적 대조의 중요성도 이해하지만 저는 그 구조가 전제되지 않은 숫자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제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죠. 자산관리 핵심은 돈을 불리기 전에 내 돈이 무너지지 않는 수비 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자산관리 피라미드를 5층 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층 탑이요? 네. 1층은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흐름, 2층은 병원비를 막는 의료비 방어선, 3층은 아파서 일을 못할 때 생활비를 감당하는 소득 공백 방어선, 4층은 간병 방어선, 그리고 5층이 투자와 노후입니다. 꽤 체계적인 분류군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된다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매달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이 탑이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손의료비로 2층을 막고 암진단비로 3층을 버티게 해주는지 그 구조적 역할을 촘촘히 수행하느냐는 겁니다. 2층에만 벽돌을 잔뜩 쌓고 3층이 텅 비어 있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냈어도 완전히 실패한 설계잖아요? 그 구조적인 논리 아주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틀을 현실의 관점에서 완전히 뒤집어 보고 싶군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가 내 방어선이 2층인지 3층인지 이름표를 몰라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죠? 사람들은 그런 학술적인 분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안의 근원은 단순해요. 당장 이번 달에도 3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내가 내일 당장 암에 걸리면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보험료는 자동차 할부금만큼 엄청 내면서 정작 병에 걸렸을 때 받을 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실손보험 하나 들어놓고 난 완벽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착시는 5층팝 같은 추상적인 구조를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낸 총 납입금과 위기 시 내 손에 떨어지는 수령액의 차이를 직면하는 차가운 실증적 대조를 통해서만 깰 수 있죠. 통장 내역서에는 구조적 맹점이 절대 찍히지 않는다는 지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저는 이런 현상을 종종 구멍이 난 금색 방패에 비유하곤 합니다. 구멍난 금색 방패요? 네, 매달 카드값처럼 빠져나가는 보험료 이체 내역은 우리가 들고 있는 방패의 화려한 겉면과 같습니다. 금빛으로 번쩍이고 크기도 커 보이니까 내가 30만 원이나 내니까 이 방패는 단단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죠. 아주 흔하게 빠지는 위험한 위안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암 선고를 받고 현실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방패를 뒤집어 보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뒷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죠. 병원비는 막아내는데 당장 다음 달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낼 진단비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이 납입 금액이라는 시각적 지표가 대체 어떻게 이성적 판단을 흐리길래 역할을 겹치거나 통 비워두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걸까요? 방패 비유가 아주 적절하니까 그대로 이어서 설명해보죠. 왜 방패에 구멍이 나는지 그 기저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포를 회피하려는 본능이 강하잖아요. 홈쇼핑에서 끔찍한 질병 얘기를 듣거나 지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순식간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그렇죠. 당장 불안해지죠. 그때 이성적이라면 방패 뒷면에 구멍을 파악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본질적인 구멍을 메우는 게 아니라 당장의 불안을 달래려고 얇고 값싼 방패를 하나 더 사버립니다. 내가 보험이 3개나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하면서 보험의 개수나 납입 금액을 나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거대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개수를 늘리는 걸로 심리적 마취제를 맞는 거군요. 맞습니다. 운 좋게 실손으로 병원비는 막았다고 치죠. 그런데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느라 직장을 쉰다면 당장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나 아이들 학원비는 어떡합니까? 진단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소득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그 수많은 방패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보장 공백이 무서운 건 그 화려한 방패 뒷면에 소득 상실이라는 거대한 위험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위협은 단일하지 않거든요. 병원비는 병원에 내는 돈이고 생활비는 가족의 생존을 유지하는 돈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위협이죠. 성격이 다르다는 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그게 점검 기준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유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때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검 기준은 내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조를 분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손만 있는 분들은 치료비 방어선 하나만 세워두고 완벽하다고 믿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끔찍한 공백이 보이죠. 치료받는 동안 현금 흐름을 대신할 진단비가 있는가? 질병으로 경제 능력을 잃었을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기능이 있는가? 납입 면제 기능도 그 방어선의 역할 중 하나로 보시는군요. 당연하죠. 돈도 못 버는데 매달 30만 원씩 계속 내야 한다면 그 자체가 리스크니까요. 이렇게 내 방어선이 어디가 과도하게 겹쳐 있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층위별로 나누어 보는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내 자산관리 피라미드에서 이 상품이 어느 층에 구멍을 메워주는가? 이것이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기준입니다. 되게 논리적연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접근법에 심각한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구조적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네, 구조를 아는 게 위험하다고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역할별 점검이라는 건 이론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나 좋은 말입니다. 일반 청취자분들이 직접 실행하기엔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 3층 방어선이 비어 있으니 채워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자칫하면 보험업계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기 딱 좋은 완벽한 빌미를 제공합니다. 설계사가 와서 고객님 3층 생활비 방어선은 완전히 뚫렸네요. 이러면 당장 불안해서 또 사인하게 되잖아요. 무분별한 가입을 막으려다 도리어 가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구조의 완성을 향한 집착을 만드니까요. 이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숫자입니다. 보장 공백을 확인하고 가입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내 통장에 정확히 현금 얼마가 들어오는데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숫자로 대조한다는 것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 밤 당장 해볼 수 있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30만 원이 너무 부담돼서 당장 해지할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고 치죠. 이분한테 당장 사창 간병 방어선 역할이 훌륭하니 유지하세요라고 하면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이분이 수첩을 펴놓고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첫째, 현재 내가 내는 총 납입금이 얼마인가? 둘째, 이미 납입이 끝났거나 조건이 좋은 옛날 보험들의 가치가 숫자로 얼마인가? 네, 그리고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터졌을 때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실수령액 총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암에 걸리면 일시금으로 총 3천만 원이 나오는구나. 아, 그럼 1년 정도 일을 쉬어도 커버가 되겠네. 이렇게 현금의 액수와 버틸 수 있는 개월수로 치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단비라는 역할이 있는지 유무만 따지지 말고 그 돈이 실제로 우리 가족을 몇 달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철저히 현금과 시간의 규모로 계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거창한 역할이 아니라 통장에 찍힐 구체적인 돈과 생활비를 대조하는 데서 모든 점검이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구조만 만들어 놓고 그 안을 채우는 알맹이인 숫자를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속빈 강정일 테니까요. 구조가 뼈대라면 방금 말씀하신 수치화된 실수령액은 근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 역시 전문가님의 이런 실증적이고 수치적인 접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아요. 뼈대가 아무리 훌륭해도 근육량이 턱없이 부족하면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버텨낼 재관이 없으니까요. 결국 같이 가야 하는 셈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장 공백을 논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근본적인 지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조를 완벽히 세팅하고 실수령액을 치밀하게 계산해 둔다고 해도 이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계라.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신 거죠? 흔히 보험 푸어라고 부르는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장 공백을 채우려다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세상의 모든 리스크를 전부 보험으로 막아내려 한다는 겁니다. 모든 구멍을 막으려다 보면 결국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갉아먹게 되잖아요. 결국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전 점검해야 할 또 다른 기준은 보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모든 걸 보험으로 막겠다는 건 불가능한 몽상이죠. 보험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내 비상금으로 방어하겠다는 종합적인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실수령액과 생활비를 계산해 보라고 강조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을 내면서도 불안한 진짜 이유는 보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재무 상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그 청사진을 본인 스스로가 몰라서 불안한 거거든요. 아, 보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알미 부족하다. 참 인상적인 통찰이네요. 설계사들은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속삭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논의의 핵심은 더 사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독립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보험금과 내 비상금을 더해서 우리 가족의 현금 흐름이 멈추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내 통장 잔고와 보험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시나리오가 그려질 때 그 막연한 불안감이 깨끗하게 사라질 겁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다른 시선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매우 단단하고 실용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논의를 정리해보죠. 첫째,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시각적 착시에서 벗어나자. 둘째, 병원비를 막는 실손, 생활비를 방어하는 진단비 등 구조적인 방어선이 역할별로 겹치거나 비어있지 않은지 큰 그림을 확인하는 것이 보장 공백을 메우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방어선이 실전에서 쓸모 있는 무기인지 검증하려면 막연한 공포심을 배제하고 위기 시 내 손에 쥘 실수령액 총액과 현재의 납입금을 냉정하게 숫자로 대조해보는 현실적인 계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무의미한 중복 가입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두 관점 모두 명확한 행동 지침을 향하고 있죠. 섣불리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새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현재 받을 수 있는 돈과 뚫려 있는 방어선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입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무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모든 자산 관리의 시작이자 끝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자동이체 내역이라는 겉모습만 보며 위안을 얻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급한 금색 방패를 기억하세요. 겉면의 화려함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 방패 뒷면을 조용히 뒤집어 보시고 어떤 구멍이 뚫려 있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실수령액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꼼꼼히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안정을 위해 꼭 한번 스스로의 통장과 증권을 향해 이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방패는 화려하기만 한가요? 아니면 결정적인 위기에서 가족을 지켜줄 만큼 단단한가요? 이 묵직한 질문은 남기며 오늘의 논의를 마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